알아두면 쓸데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35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가문 출신 클레이스테네스. 클레이스테네스는 알크마이온 가문 출신으로 그의 할아버지인 메가클레스는 킬론의 쿠데타를 잠재웠지만 신을 모독했다는 비난을 받아 결국 온 가족이 추방당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사 31번째 이야기. 쿠데타를 일으키는 킬론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 아테네인의 분노가 줄어들자 그들은 조용히 아테네로 돌아왔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의 아버지인 메가클레스는 해안당의 지도자였는데 페이시스트라토스와의 권력 투쟁에서 실패해 알크마이온 가문은 다시 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죽고 나서 그 아들인 히피아스가 정권을 장악했으나 히피아스의 정치는 아테네인의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비밀리에 다른 귀족들과 히피아스의 추방 계획을 논의했고 스파르타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파르타는 과도 정치국가로 참조를 내쫓는데 언제나 앞장서는 나라였으나 클레이스테네스의 지원 요청에 망설였습니다. 아테네는 강국이라 섣불리 행동했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스파르타는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에서 신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전의 여사제는 이미 클레이스테네스에게 매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이 반드시 아테네를 해방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파르타인들은 이 신탁을 믿고 아테네 귀족들을 지원해 히피아스를 추방했는데 클레이스테네스는 히피아스를 쫓아내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당연히 집정관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귀족인 이사고라스가 손을 써서 집정관 자리를 꿰찼습니다. 이사고라스는 집정관이 된 후에도 시민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클레이스테네스가 껄끄러워 스파르타의 힘을 빌려 그를 아테네에서 추방했습니다. 이후로 스파르타는 저주받은 가문, 즉 알크마이온 가문을 처리하겠다며 공공연히 아테네의 정치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고라스는 아테네 광장에 스파르타인들이 돌아다니면 민심을 잃을 것이 뻔해 내보내려고 했지만 스파르타는 그의 말에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시민은 광장을 활보하는 스파르타인들을 내버려 둔 채 귀족의 이익만 보호하려는 이사고라스에게 반감을 느꼈고 결국 이사고라스는 스파르타인들과 함께 추방되었습니다. 이후 아테네 시민들은 다시 클레이스테네스를 맞아들였는데 클레이스테네스는 승리자의 자격으로 아테네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원전 507년에 클레이스테네스가 아테네의 집정관이 되었는데 그는 현재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계층은 평민이지만 당시 아테네의 정치 권력은 대부분 귀족의 손에 있어 평민이 자신을 지지해도 법적으로 할 수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스테네스는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부락을 다시 구성하는 것이었는데 혈연을 기초로 하는 아테네의 외계 부락 체제가 귀족들의 혈연적 특권을 강화하는 기반이라 이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티카 지역을 해안, 내륙, 아테네와 그 주변의 셋으로 크게 나누고 이를 다시 10개로 나누었는데 혈연이 아닌 거주지를 근거로 나눈 것입니다. 10개 부락 아래에는 또 많은 촌락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촌락 공동체는 도시 국가의 기본 단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개혁으로는 400인회를 없애고 500인회를 조직했는데 구성원은 10개 부락에서 계층에 관계없이 각각 50명씩 뽑아서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일상 업무를 볼 때 500명은 너무 많아서 500명을 10조로 나누어서 50명씩 돌아가며 사무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장군회를 만들었는데 각 부락에서 선출된 장군 10명으로 조직한 군사위원회로 장군들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고 연이어 직위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들은 기병, 보병, 해병을 포함하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고 전쟁이 없을 때는 군사를 훈련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장군들은 각 부락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이들의 지위와 권력은 계속 높아져 나중에는 아테네의 정치 권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이 밖에도 도편 추방제를 만들었는데 아테네는 면적도 작고 인구도 적어 쿠데타를 일으키기 쉬웠습니다. 그는 쿠데타의 싹을 처음부터 잘라야 한다고 생각해 특별한 고발, 심판과 변호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위험한 시민으로 여겨지는 자를 바로 나라 밖으로 추방하는 것이었습니다. 500인후에서 도편 추방제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투표 날짜와 장소를 정하면 각 부락의 사람들이 추방되기 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적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총 투표수가 6,000개를 넘으면 투표 결과는 유효하다고 인정되었는데 이름이 불린 사람은 짐을 꾸려서 열흘 안에 아테네를 떠나야 했습니다. 추방이 결정된 사람은 변호할 권리가 없었으며 기간은 처음에는 10년이었지만 나중에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의 시민권과 재산은 추방 기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돌아오면 자동으로 그에게 돌려주었는데 아테네가 전쟁과 같은 위험에 처한 경우에는 그들을 긴급하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은 평민에게는 환영받았지만 귀족들은 불만을 품어 그들은 은밀히 스파르타에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스파르타의 왕 클레오메네스는 지난번 이사고라스와 함께 쫓겨난 분이 풀리지 않은 상태라서 이번에는 아테네에 귀족 과두정을 세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클레오메네스는 다른 도시 국가들과 연합해 아테네로 밀고 들어왔고 결국 클레이스테네스는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와 연합했던 다른 도시 국가들은 스파르타와 아테네의 연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테네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스파르타 내부에서도 권력 투쟁이 일어나자 클레오메네스는 스파르타로 돌아가는데 아테네의 시민은 클레이스테네스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클레이스테네스가 돌아와 다시 권력을 장악했으나 스파르타는 그 후에도 끊임없이 아테네의 정치에 간섭하려고 했습니다.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정치에 간섭하고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클레이스테네스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데 페르시아와 동맹을 맺기로 한 것입니다. 클레이스테네스가 직접 페르시아로 가서 협상했는데 페르시아의 왕은 아테네에 흙과 물을 바치면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한 바 그것은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라는 의미였습니다. 다급했던 클레이스테네스는 그 조건에 동의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테네인들은 크게 반대했고 클레이스테네스는 자신이 만든 도편 추방제로 아테네에서 영원히 추방되었습니다. 그러나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은 솔론의 민주정을 더 발전시켰는데 다만 정치에 관한 것뿐이었고 경제나 사회 문화에 관한 것은 거의 없었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드라콘의 입법 이후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클레이스테네스로 이어지는 사회개혁은 아테네에서 민주정의 탄생과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당시의 민주정은 아주 획기적이었는데 오랜 기간 끊임없는 노력을 거쳐서 아테네는 번영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서른여섯 번째 이야기, 비극의 아버지 아이스킬로스로 이어집니다.